지역주택조합은 부담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항상 그 법이나 판례나 이런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수단. 그건 이제 무슨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뭐 유리한 입장이 갈 수도 있고 불리한 입장이 갈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는 실익이 있어야 하거든. 실익이. 그러니까 누가 정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런 문제보다는 아무리 내가 정당한 억울한 경우를 당해도 소송을 할 실익이 없으면 소송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들이 탈퇴 사유가 있어요. 탈퇴 사유가 있어도 탈퇴 안 하고 있는 게 유리하면은 소송 아무도 안 해요. 소송 아무도 안 하죠. 근데 만약에 탈퇴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고 하면은 없는 사유도 만들어서 탈퇴하려고 야단할 거잖아요. 예, 그건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할 때 내가 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뭐 3억이면은 33평짜리 아파트 하나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뭐 토지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따라서 비용 부담이 많이 생겨서 이제는 처음에는 가입할 때 3억이었지만 이제는 4억 5천 정도가 돈을 넣어야만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이제 추가 분담금이 이제 1억 5천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아파트가 3억 하는 게 시세가 올라서 6억 한다 그러면 아무도 탈퇴를 안 해요. 탈퇴 사유가 아무도 있어도. 근데 만약에 요즘처럼 아파트가 다시 이제 떨어져서 분담금을 해서 원래 3억에 가입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분담금이 1억 5천에서 4억 5천인데 옆에 있는 아파트가 4억밖에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지역주택조합 와서 나 5천만 원 손해볼 것 같으니까 무슨 이유를 대든지 간에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해지하고 이 돈을 돌려받아서 옆에 있는 아파트를 사러 갈 거잖아요. 그래 그거는 이제 이런 소송이 많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또 이론적으로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처음에 지역주택조합 하자고 해서 우리가 한 700세대 아파트를 짓는데 한 6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200명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못 가죠. 200명이 나가버리면 나머지 400명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이 600명이 있으면 이제 시공사에서도 아파트 700세대 지으면 600명에 대해서는 분양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조합원들 600명이 있으니까 100세대만 분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서로 공사를 하려고 하고 만약에 금융사에서도 돈을 빌려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한 200명 정도가 탈퇴를 해버리고 300명만 남아있다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700세대 아파트 지어가지고 300세대 이상 들어가는데 400세대는 아무도 안 가지고 가면은 공사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금융사도 돈을 빌려주기 이제 불편해하고. 그럼 결국은 이게 처음에 조합원들이 이제 가입을 했다가 뭐 탈퇴하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탈퇴하고 싶지만 이 탈퇴를 쉽게 받아주게 되면은 뭐 부동산 경기 하락하고 해서 막 200명 정도 나가버리면 나머지 400명도 다 만세를 불러야 되고 또 200명이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조합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돈 기록 자기들도 못 받아가고 전부 다 루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부담금에 대한 소송은 봐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률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누가 와서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는데 이거를 탈퇴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재판 이길 수 있냐 없냐라고 봐야 되지만 전체적인 사업 진행과 조합원 구성을 수나 이익을 봐야 돼요. 봐서 자칫하면은 소송을 부추겨가지고 재판을 이겼을 재판 건 사람도 루즈가 되고 남아있는 조합원도 다 망가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도 굉장히 좀 생각보다 조심하게 상담을 해야 되고 또 소송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0명이 들어와서 소송을 했는데 만약에 조합원 분담금 소송에서 우리가 한건 패소를 하잖아요. 패소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조합원들한테 내가 재판 이겼다.
이렇게 해서 판결문을 다 돌려보면 재판 안 하던 사람도 다 이제 재판을 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의 쪽에서 이제 우리가 사건을 수리해서 일을 해보면 한 건 한 건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죠. 왜냐하면 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보통 반환 청구하면 좀 적게는 3천만 원, 4천만 원, 7천만 원, 좀 많게는 한 1억 5천만 원 돌려달라고 이게 소송을 하는데 이 한 건이 문제가 아니라 한 건이 지게 되면 그 여파가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항상 이제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항상 이제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내용은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데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여기와 관련된 조합원 심리와 조합과 관련된 먼저 법률 규정을 한번 쭉 이렇게 스크린해서 한번 스타디를 하고 진행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주택법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내가 조금 발췌를 해봤는데요. 이제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조 11조에 보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법률 규정이라는 게 법 규정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농축해서 써놨어요. 굉장히 농축해서. 그래서 많은 수의 구성원이 이제 요게 여러 명이 이제 모여서 하니까 이제 어떤 복수의 이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조합이 되겠죠. 조합이. 그래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요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요까지 보면은 요거는 많은 수의 사람이 모여서 주택을 마련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조합인데 요 안에는 이 주택법에서 쓴 사람은 요 문구를 만들 때 뭐를 생각하고 만들었냐면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한 거죠. 첫째는 여러 명의 사람이 모여서 주택을 마련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 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거죠. 재개발 조합이라는 것도 있죠. 재건축 조합은 집합 건물만 아파트만 헐어서 새로 짓는 거는 재건축이고 재개발은 일반 단독 주택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이제 노후된 지역을 해서 하는 게 재개발이잖아요. 그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하는 지역주택조합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이런 경우가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재건축조합도 있고요. 재개발조합도 있고요. 지역주택조합도 있습니다. 물론 직장주택조합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직장은 처음에 우리가 이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직장도 꽤 많이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사업이 엉망이거든. 엉망이고 말씀도 많고 하니까 직장은 아예 안 해. 그 직장은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원이면 철도원 자기들끼리 모여서 옛날에 해봤어요. 그 당시에는 몇 개는 그런 대로 잘 됐는데 조금 진행하다 보니까 할 게 아니거든.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직장에서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거의 다 이제 지역주택조합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현실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세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잖아요. 리모델링 조합이 있죠. 리모델링 조합. 그렇게 나눠서 이제 나고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냥 하면 안 되고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가를.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하면서 인가도 안 받고 하면은 이거는 불법이다 이런 뜻이죠. 인가를 받아라. 그리고 인가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려고 한 경우에도 지 맘대로 해산 못하고 인가를 받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합 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 밑에 사항을 요런 경우에 해준다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할 것. 그리고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것. 이 두 개는 요 2번 용어는 최근에 생겼죠. 최근에 생겨가지고 그동안은 80% 이상의 사용 권한이라고 하고 밑에 소유권이라는 게 있는데 사용 권한이라는 거는 동의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의서.
당신이 이거 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동의서 80%를 받아야 되고 옛날에 이게 없었는데 소유권을 15%를 당겨야 이제 조합설립 인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2번의 경우는 원래 없던 게 생겼는데 이제 이거는 항상 이제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야 조합원 모집할 때 땅 하나도 안 사놓고 동의서만 받아가지고 하니까 이게 사기치는 거 비슷하게 나중에 땅 못 사면 사업이 망가지지 않냐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이 15%를 사는 순간 85%의 소유자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이 사람 진짜 사업하네. 그러면 협상이 굉장히 힘들겠죠. 우리가 사업할지도 안 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접근하는 거하고 야, 우리는 빼박이로 이미 일부 땅을 샀어라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표현을 했어도 결국 땅 주인들한테는 반대적인 효과가 생기는 거죠. 땅 주인 입장에서는 야, 너도 15% 샀어? 아, 그러면 내가 좀 무리한 요구해도 너 당겨오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토지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토지 용역,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 용역 작업을 할 때 1번, 2번을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적어도 토지 작업을 지역주택조합을 할 때, 토지 작업을 할 때 원래 처음 스타트 할 때 원래 95%까지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사업 승인 받으면 그러면 처음에 80% 동의서 15% 소유권 나중에 사업 승인 때 95% 소유권 확보 이 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을 시작할 때 좀 똘똘한 의무 대행사 같으면 계약을 적어도 계약금은 그때 못 넣더라도 약정 형태로 하든지 해서 95% 정도는 도장을 찍어놓고 스타트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조합원 모집할 때 한 그 전에 자기도 얼마를 투입하든지 해서 땅에 대해서 거의 한 95% 이상 약정서를 쓰면서 뭐 예를 들어 6개월, 6개월, 뭐 1년 내로 내가 계약금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한 95% 해놓고 난 다음에 스타트를 해서 이게 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이 이제 성공하면 창립총회를 하면서 이제 뭐 95%는 동의서 같은 걸 받아놨을 거니까 이걸로 하고 요 중에 15%돈 좀 급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15% 돈을 주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계약금 주고 그리고 95%를 확보하고 이런 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 대한 토지 용역자로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경 쓰면서 토지에 대한 매입 작업을 해야 되겠죠. 요건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측면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요 4번에 보면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자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사로서 책임뿐만 아니라 뭐 자신의 기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으로 인해서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주시면 요거는 왜 들어가 있나 하면은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은 건설사 면허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관에서 조합하고 이런 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하는 건설사하고 공동 사업자로 들어와라. 이렇게 관에서 많이 요구를 해요. 그 근거 규정을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시공사가 그냥 우리가 시공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계약만 체결했지. 이제 이 사업 승인을 하면서 등록 사업자가 이제 공동으로 들어오는 이 단계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시공사도 이제 바로 못 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시공사가 2단계에 가면은 조합에다가 뭐를 요구하나 하면은 너가 추가 부담금 얼마 내는 거 다 의결을 해라. 그런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각 조합원들이 이제 뭐 내가 3억을 내고 이제 조합 가입을 했는데 지금 추가 부담금이 생겨서 한 4억 5천 정도가 해야 된다. 그럼 1억 5천씩 돈 더 내야 되잖아요. 근데 시공사가 이제 공동사업자로 들어가서 등록을 해놨는데 조합원들이 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시공사도 공사도 돈 못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이제 2단계에 되면 조합에다가 어떤 요구를 하나 하면 야 너희들 계산서 다 가지고 와봐. 비용 구조 다 가지고 와봐. 그거 갖다 주면 시공사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짜요. 짜가지고 추가 분담금 세대당 뭐 한 5천 정도를 해야
전체 사업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겠다 하면은 시공사에서 야 너희들 추가 부담금 결의 5천만 원씩 해와. 그거 안 해오면 우리가 시공사 도장도 안 찍고 공동사업도 등록도 안 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럼 그때 되면 이제 추가 부담금 결의를 하죠. 조합에서 다 이제 검토를 해보고 설명을 하고 여기서 이제 조합원 쪽에서 추가 부담금 결의가 되면은 시공사에서 이제 공동사업도 등록을 해서 요때부터는 이제 사업이 좀 탄탄하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도 또 비용이 빠진 게 있어서 나중에 추가 부담이 또 더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때 조합 집행부하고 시공사하고 무시 싸우죠. 그때 되면 이제 조합원들은 돈 다 내는데 왜 아파트 안 주냐고 야단이고 시공사는 야 비용이 다른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못하겠다. 우리는 시공료가 바로 빠지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우발 부채들이 나와서 뭐 압류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안 당하려고 하면은 대부분 요때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자 등록을 할 때 모든 리스크를 다 클리어해서 소유가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그렇잖아요. 돈 한 번 내라 할 때 확정 지급을 해야지. 이번에 확정하고 난 다음에 뭐 돈 돌려준다 하면 좋아하지만 돈 더 내라 하면 아무도 동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충분히 금액을 잡아가지고 우발부채나 예비비 같은 걸 충분히 편성을 해서 나중에 돈이 남으면 좀 돌려주더라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이제 해놔야 이제 조합형부에서는 좀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5번은 요거는 직장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거고요. 지금 직장은 거의 안 하죠. 여기 보면 조합원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면 또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에게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직장에는 직장 조합을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요게 뭔가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청약 통장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순위가 있고 점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무주택자다, 뭐 1주택자다, 뭐 자녀가 몇 명이 있다, 뭐 여기에 따라서 쭉 점수제로 해가지고 요즘 그 일반 분양하는데 입찰을 하잖아요. 1순위, 0순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제외된다 이런 뜻이에요. 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조합원들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은 뭐 통약도 필요 없고 그냥 점수제도 필요 없고 그냥 요건을 만든 사람 가입하면 무조건 우선적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청약 통장 없이 안전하게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규정을 이제 육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7번 항목은 뭐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여러 가지 신고 절차나 설립 절차나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건 일반적으로 되거든요. 8번 항목이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주로 여기 2016년 12월 2일 날 개정이 됐는데 요 규정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택법이 바뀌어가지고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탈퇴를 굉장히 쉽게 해준다더라 라고 하는 게 요 8번 요 항목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요 뒤에 부분만 보면은 마치 탈퇴하고 싶은 사람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탈퇴할 수 같잖아요. 근데 요 앞에 수식어가 있죠. 조합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항상 붙어 있죠. 근데 조합 규약에 가면 어떻습니까? 탈퇴 못하게 되놨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그냥 국회에서 이걸 하면서 그냥 뭐 지역주택조합이 워낙 뭐 사기도 많고 그러니까 탈퇴를 자연스럽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냥 국회에서 내용도 모르고 만들다 보니 이 조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조합 다 망가지니까 원래는 그걸 해달라고 이야기한 건데 나중에 그게 아니니까 조합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원래 이 조항 생기기 전에도 그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도 없는 걸 이제 넣는 거죠. 그리고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담한 비용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탈퇴를 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담한 비용을 환급을 요것도 조합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조합 그 규약 만들 때 뭐 업무 대행비를 몰치하고 나갈 수 있다. 뭐 아니면은 업무 대행비하고 뭐 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뭐 나갈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많이 있다고 치면 나중에 아파트가 더 떨어지면은 그것도 손해보고 더 나가는 게 더 이익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많은 경우에서 규약을 한 번 더 바꿔야 돼요. 이제는 10%가 아니고 20% 문제가 난다. 아니면 기타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비용을 더 부담하고 나가야 된다. 매몰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다시 총회를 해서 이제 그 탈퇴에 대한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이제 올릴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런 이제 이게 10-3 요게 무슨 뭔가 하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건설대지 50%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신고하고 해야 된다. 요렇게 해서 2020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규정이 있기 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한다 하면 누구나 그냥 조합원 모집을 하고 조합원 모집 어느 정도 되고 동의서 어느 정도 받으면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할 때 비로소 구청이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동안은. 근데 이 규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신고하는 상황, 조합원 모집을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을 해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나 하면은 옛날에는 하나의 사업 부지에 여러 개의 그 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서로 조합원을 이건 우리 사업장이다 서로 땅 소유자들한테 가서 막 동의서를 받아가고 막 경쟁이 됐는데 이제 이게 생기고부터는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한 사업부지에 한 명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신고를 해야 된다.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을 이거야 당연히 공개 모집을 하는 거고 신고하고 하라 이거 신고하고. 옛날에는 이 신고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신고를 하는데 해당 주택 건설대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 그 동의서를 받고 신고를 하고 시작해라 이거. 그래서 요게 이제 2020년 1월 23일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데 이제는 구청장에게 신고 안 하고 하면 이제 벌 걸리고 처벌받게 되는 거죠. 지금 거의 다 해요. 그리고 나머지 2항 3항은 이제 부수준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신고할 때 보면은 이제 이미 신고된 사업 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이미 신고를 했거나 일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걸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또 한다든지 해서 이게 중복이 되거나 일부 전부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이미 해당 주택 건설 대지에 이런 이미 다른 이용 계획 또는 건축 기준이 있는 제한 등에 따라서 이런 걸 못하게 돼 있는 경우나 그리고 이제 업무 대행사가 자격이 없는 업무 대행사가 돌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신고를 안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업무 대행사 자격 기준이 있는데 업무 대행사 자격 기준이 없는 사람도 옛날에 막 처음부터 막 관여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할 때부터 이제 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하는 신고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4가지 경우는 이제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제 주택법상의 업무 대행사 자격이 없는 회사는 처음부터 지금 이제 진입하기가 어렵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모집을 할 때 이런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서 계약서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 모집을 할 때 모집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를 할 경우에는 뭐 조합 주택의 공급 방식이나 조합원 자격 기준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 또 쓰고요. 제가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냐면 결국은 조합원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은
야 너희들이 이런 거를 위반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조합 주체가 조합 모집 광고를 이런 절차로 한다고 했는데 너가 이런 절차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속아서 했다. 그래서 내가 기망당해서 조합에 가입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하자를 이유로 해서 내가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을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2020년도에 또 하나 들어왔는 개정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한번 봐야 돼요.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때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된다. 옛날에는 우리가 조합원들을 모집하면 조합원들이 돈을 넣는데 법적인 제한이 없었어요. 내 개인 계좌를 해도 되고 뭐 조합 계좌를 해도 되고 추진위원회 계좌를 해도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마음대로 받아서 마음대로 막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신탁사하고 계약을 해서 신탁사로 돈을 넣어서 우리가 투명하게 우리가 이걸 한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탁사 계좌로 돈을 많이 받고 했는데 이걸 법제화를 한 거죠. 그래서 2020년부터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될 금액은 전부 다 신탁사 계좌에 넣어야 되고 만약 신탁사 계좌로 안 넣고 조합이나 뭐 다른 계좌로 돈을 넣게 되면 이 자체로 처벌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를 예치한다고 30일 이내에 조합 가입에 대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서 분양 대행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현혹해가지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가입 잘못된 것 같다고 해서 2, 3일 내치 난 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한 달 범위 내에서는 비록 조합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돼요. 요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그만큼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이 내용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거랑 똑같아요. 물건 안 보고 인터넷으로 주문했다가 우리가 이 반품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하고 그거랑 거의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 그 효력을 발생. 이거는 왜냐면은 청약을 했다가 난 철회하겠소라고 했는데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뭐 우편으로 해도 그냥 우편 안 받고 막 고의적으로 안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발송하면 효력이 발생. 그리고 이게 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하고 7일 이내에 예치관 장애 가입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요거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돈은 다 신탁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해지했다고 철회했는데 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또 신탁사 돈 들어가 있으니까 신탁사에게 청구를 해야 되니까 그 청구 안 해주면 계속 자기가 괴롭힘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걸 가입을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예치 기간은 10일 내에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자금 관리 대리 사무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을 이제 맡겨야 되니까 돈을 맡기는 것을 이제 신탁사에 맡기면 신탁사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자금 관리 대리 사무 계약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자금 집행 순서에 요즘은 제일 영순위로 이제 탈퇴금 철회했을 경우에 돈을 맨 먼저 빼준다고 다 반영이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령에 대한 거죠. 시행령에 대한 건 한 5분만 쉬었다.